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위해 제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세계의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왜 제철소가 필요하냐며 무시하는 시각이 있었고, 장차 한국에서 제철 산업이 성장할 경우 혹시 자국에 미칠 파장을 일찌감치 예견하고 경계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철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자본과 국력을 바탕으로 하는 소위 말해서 칼자루를 쥔 이들과의 협상이었습니다. 그 협상에서 우리는 당신들 이거 틀렸지 않소 하고 항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서 예기치 못한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서명을 못하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직 정식 발령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제부총리 장기영, 종합제철소 사장 내정자 박태준. 두 사람은 종합제철소 건설을 위한 한국 정부와 키사 간의 최종 합의서를 앞에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이날은 포항의 종합제철소 기공식을 사흘 앞둔 1967년 9월 30일이었다. 한국에 귀국하는 즉시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한데다가 부총리께서 서명하라고 내미신 이 최종 합의서 검토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표로서 서명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검토는 내가 했어요. 당신은 서명만 하면 돼.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보시오, 박태준 사장. 당신 지금... 앞으로 제가 맡아야 할 회사입니다. 합의서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서명을 하라 그러십니까? 문제는 무슨 문제? 죄송합니다. 이봐요, 박 사장. 앞으로 사흘 후면 개천절이요. 개천절. 당군 왕검이 우리나라를 세운 날, 바로 그날 현대적 일관 제철소 건설에 첫 삽을 뜨겠다는 이 역사적이고 뜻깊은 계획에 지금 박 사장은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소? 그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중석 수출 문제로 유럽 출장에서 돌아온 박태준. 그는 돌아온 직후 경제부총리 장기영에게 불려갔던 것이다. 어쨌든 이날 박태준은 서명을 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와 키사 간에 합의된 기본 계약서 합의각서 사본을 들고 변호사를 찾았다. 박태준이 찾은 변호사는 김흥한.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미 조지 워싱턴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인물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총리실에서 대강만 훑어봤는데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문제는 뭡니까? 예, 무엇보다 우리 정부와 키사가 합의한 조항 안에는 건설자금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8개 회사가 협력한다고만 되어 있지 어떤 회사가 얼마만큼의 자금을 투자하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그 사람들이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금 마련이 안 돼가지고 이 제철 건설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최악의 경우는 제철소 건설을 한다고 땅만 잔뜩 파놓고 돈이 없어서 중단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최악의 경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경제기획은 무슨 협상을 이따위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야 협상 과정에서 빠져있던 사람들이라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사람들도 한다고는 했을 겁니다. 한다고는 했는데 우리가 약자이다 보니 저 사람들이 휘두르는 대로 휘둘렸던 거겠죠.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이어서는 곤란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각하께서는 이미 박 사장에게 종합제철소를 맡기겠다 의중을 밝히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절대로 맡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협상안 갖고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따위 식으로 협상을 한 누군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각하, 한국 정부와 기사, 즉 대한국제제철 차관단과의 최종 합의에 대한 불만으로 박태준은 1967년 10월 3일로 예정돼 있는 종합제철 기공식 참여를 거부하게 되고 이 소식은 청와대에도 보고된다. 이 문제로 박태준은 박정희의 부름을 받는다. 포항 종합제철 기공식 하루 전날인 1967년 10월 2일이었다. 우리 정부와 기사 간의 최종 합의, 다소 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일은 일을 진행해 가면서 하나하나 풀어야지. 임자가 종합제철소의 사장 내정자인데 임자가 기공식에 참여 안 하면 어떻게 하나? 이 문제로 장기의 얼굴이 아주 새파래졌어. 각하, 최종 합의서 내용에 관해 얼마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왜? 우리 정부와 기사 간의 최종 합의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합의를 해버린 겁니다. 저는 그 합의 내용대로라면 제철소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뭐예? 제철소를 맡을지 말지도 불투명한 입장에서 기공식에 참석할 수가 없어서 참석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박태준이 그렇게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임자 속을 솔직히 한번 드러내봐. 포항종합제철소를 맡게 된 이상 계획은 한테 끌려가지 않겠다. 뭐 그런 것이야? 기획원한테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원이 합의해놓은 이 내용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의 솔직한 속마음입니다. 이봐 임자. 너무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 마라. 응? 일을 하면서 자꾸 그렇게 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 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대로는 일을 진행할 수가 없기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저 임자가 볼 때 그렇게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만 얘기를 해봐.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기사가 만일 건설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제철소를 건설하다가 올스톱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합의서대로라면 그 문제를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발을 빼는 게 저 사람들의 수법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임자 생각이 정 그렇다면 그 합의서 놓고 가. 내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볼 테니까. 지난 5화 수출입국 영광과 시련의 발자취편에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에는 제철소 건설 이외에도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이었던 장기영 씨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일로 박정희 대통령과 부딪히다 보니 결국 경제기획원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영 부총리 경질이라는 카드를 빼들게 된 원인이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종합제철소 건설 사업에서 보여준 이 협상도 문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일로 해서 장기영 씨는 경제부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박충훈 상공부 장관이 신임 경제부 총리로 포항제철 건설 사업의 바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1967년 10월 3일에) 있었던 종합제철소 기공식에 박태준 사장 내정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8일 박태준이 사장으로 있던 대한중석은 기사와의 기본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권을 위임받게 된다. 제철소 건설과 관련해서 해외에서 차관을 들여올 일이 있으면 기사 회원국에서 보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러나 그건... 신임 경제기획원 장관 박충훈, 종합제철소 사장 내정자 박태준. 이 두 사람은 대통령 박정희의 부름을 받고 마주 앉았다. 이 자리에는 청와대 비서실의 김학렬 수석이 배석했다. 어쨌든 우리 정부와 기사 간에는 합의가... 기사 회원국이 못하면 기사 회원사라도 해줘야 합니다. 각 회원사가 책임을 지고 건설 차관을 조달해줘야 합니다. 알겠소. 그러나 이 일과 관련해서는 기획원 안에서 이미 논의가 끝난 마당이라... 박 부총리님. 예, 김학렬 수석. 그거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하셔서 일하시겠습니까? 박태준 사장의 요구가 사실 다소 과한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틀린 요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소마는... 그리고 박 사장님. 예. 박 사장께서는 기사 회원국이 제철소 건설 차관을 조달하지 못하면 기사 회원사라도 나서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철소를 짓는 것 자체가 현실성 없는 일이다. 이것이 세계 경제계의 일반적 시각입니다. 이런 마당에 현실성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박태준이 생각은 뭐예? 무조건 강력하게 우리의 조건을 밀어붙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각하, 응, 김학렬이. 현재 대한중석에서는 종합제철소 건설과 관련한 실무팀이 구성되어서 일에 착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 각하께서 인정하신 대로 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섭뿐 아니라 구체적인 협상도 일을 더듬하게 해온 기획원에 둘 게 아니라 대한중석으로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충훈 부총리. 예.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제철소 건설과 관련한 경제기획원의 주도권을 그 대한중석으로 넘겨야 하는데 그래도 되겠나? 일의 효율성을 따지면 그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종 서명은 우리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학렬이 생각은 어때? 전체 실무는 대한중석이 진행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승인은 경제기획원이 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결국 종합제철소 건설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은 대한중석이 하되 최종 서명 단계에서는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1967년 11월 8일) 대통령 박정희는 박태준을 종합제철 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한다. 바야흐로 종합제철소 건설을 위한 박태준호가 사실상 출범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즈음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한다. 대한중석 주주들의 반발이 그것이었다. 정부가 대한중석을 선정해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를 맡긴 그 속내를 따져봤더니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한중석의 잉여 자금을 종합제철 사업에 투자하겠다 그겁니다. 아무리 정부가 대주주라고 하지만 그건 대주주의 횡포입니다. 제철 사업은 위험한 사업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망하게 돼 있는 사업이에요. 이제 겨우 배당금 좀 받는가 했는데 갑시다. 가서 박태준 사장을 만나
대한중석의 상당수 주주들은 대한중석이 종합제철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반대한다고 우리 뜻을 분명히 전합시다. 출연 박정희, 김영민, 박태준, 홍진욱, 김학열, 이문희, 박중훈, 조연철, 김흥안, 박상훈, 대한중석 주주 김영우, 김동하.